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의 이동환입니다. 예, 1위농구가 준비한 야심찬 논쟁 6탄. 예. 저희 또 싸웁니다. 그렇죠. 예. 저희 뭐 안 싸우고 못 빼기는 콤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졌잖아요. 그쵸. 예. 네. 아 근데 지금 사실 어르신이시잖아요. 예. 참 어이없어. 예. 장유유서 지켜가면서 저는 합니다. 아 마구기던데요? 예, 지난번 보니까. 예. 오늘은 예. 안 봐드리겠습니다. 예. 젊은 피의 생각이 어떤지. 언제는 봐줬나요? 아 예. 예. 그럼 뭐 바로 주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네. 이 벤 시먼스, 필라델피아 벤 시먼스가 네. 나는 리그 최고의 수비수는 앤서니 데이비스라고 생각한다. 거의 다 루디 고베라고 하던데 난 AD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루디 고베어 둘 중 현재 리그 최고의 수비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굉장히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주제, 아주 재밌는 주제. 그리고 농구의 어떤 그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주제라 생각합니다. 그쵸. 사실 저는 이 수비 얘기를 할 때 이 농구의 깊이 있는 부분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수비는 좀 이 아이 테스트라고 하죠. 눈으로 본 거 가지고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커요. 그러니까 기록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지, 되게 그렇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플레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것 같다. 아 근데 째려보지 마세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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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뭐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지만 논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냐 골스가 뭐 최강이냐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로운 주제였다.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라든가 육개장이라 그랬고 네. 우리 또 그 굉장히 뻔한 주제를 할 때는 생크림 케이크 같은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지난번 우리가 또 악동 베스트 5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NBA? 그거는 약간 떡볶이에 치즈를 담아놓은 듯한 그런 좀 복합적인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요 주제는 제가 볼 때는 농구에 어떤 양념을 칠 수 있는 주제 미원 같은 주제다. 아 미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어떤 다대기 같은 다대기 같은. 다대기 같은 국밥에 이렇게 딱 넣었을 때 그 국밥이 정말 그 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쵸. 그런 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국밥 다대기 없으면 안 먹어요. 아니 뭐 라면도 컵라면 안 먹는다면서요 지난번에. 예. 아니 컵라면을 안 먹지 그냥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면 먹는다며 컵라면 안 먹는다며. 예. 예, 아니 그거는 이제 환경 호르몬 뭐 딴 얘기고요. 예, 네네네. 그리고 라면도 스프 없으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라면 스프가 또 이제 모든 요리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 농구의 기본은 수비, 예? 그렇죠. 라면의 기본은 스프. 그렇죠. 스프 같은 주제다. 그렇죠. 스프 없이 라면을 먹을 수 없다. 수비 없이 농구를 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스프 수비. 예, 그렇죠. 라인 쩔어. 와. 라인 쩔어. 예, 예. 여기까지만 맞춰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음식 비교는 되게 참신한데 네. 저는 사실은 이 두 명 중에 루디 고베어가 더 존재감 있고 강한 수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디 고베가 좋은 선수죠. 그러니까 2년 연속 이제 그 디포이로 차지를 했었고, 그러니까 디펜시브 플레이 오브 더 이어. 오브 더 이어. 네. 영어가 잘 안 돼요 요즘에. 예. 그 차지를 했었고, 그리고 뭐 그 고베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이 좀 약하지만 수비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선수다. 라고까지 이제 평가를 받았던 선수니까. 뭐 루디 고베가 수비가 좋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뭐 최고급이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올 시즌은 아니야. 올 시즌은 올 시즌 앤서니 데이비스가 제가 볼 때는 루디 고베어를 능가했다. 그래서 올 시즌에 디포이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받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둘 다 뛰어난 빅맨 수비수인데 좀 스타일이 다르긴 합니다. 네.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 축구로 치면 루디 고베는 숨은 장이에요. 네. 예, 야신 같은. 야신. 네. 예, 야신 같은 느낌이고 AD는 그 스위퍼 있잖아요. 수입. 최후방 수비수. 네. 이제 직접 골문을 지키기도 하지만 네. 뭐 골대 옆에 서서 지키기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길목을 다 차단하고 공을 다 건드려 버리는. 스위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그래도 골키퍼 없으면은 뭐 다 꿀이죠. 골키퍼가 있어야 수비가 마무리되는 거죠. 스위퍼 아무리 좋아봐야 손으로 할 수가 없는데 골키퍼 없는 골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골키퍼 없다고 골 못 넣냐. 예.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냐. 이런 예. 얘기가 있어요. 아니 그런 말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예. 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는 건 맞지만 네네. 뛰어난 골키퍼가 있으면 뛰어난 골키퍼가 있으면 골 넣기 힘들어요. 진짜 그래요. 예? 스위퍼는 다재다능함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또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고베어와 앤서니 데이비스 올 시즌의 수비의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석점 라인의 수비 체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앤서니 데이비스는 되는데 루디 고베어는 안 된다. 여기에서 좀 더 가치 있는 수비수는 앤서니 데이비스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저는 그 데이터부터 좀 볼게요. 자, 앤서니 데이비스가 지금 커리어 평균은 2.4블록, 2.4스틸입니다. 뭐 고베어도 잘하겠죠. 커리어 디펜시브 레이팅이 103. 디펜시브 윈시어가 29.7승. 그리고 경기당 디플렉션이라 그러면은 그 패스길이나 뭐를 했을 때 이제 차단하는, 그래서 굴절되는 그런 그쵸. 걸 말하는 거죠. 네. 그게 2.81로 리그 23위. 뭐 그렇게 높진 않나요? 예, 이거 몇 차전인지 모르겠는데. 자, 올 시즌 경기당 슛 컨테스트 컨테스트를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방해 손 뻗어서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12.7로 리그 14위. 경기당 3점 슛 컨테스트 횟수 4.7로 리그 4위. 이게 임팩트가 빠지는 겁니다. 이게 석점에 대한 어떤 그 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 올 시즌 골 밑에서 상대 야투 저지율, 포스트업 제외를 하고는 54.9% 준수하죠. 올 시즌 포스트업 수비 시 상대 야투 저지율 81.8%. 뭐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예. 앤서니 데이비스가 여기에서 내외곽 수비가 다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앤서니 데이비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네. 이 슛 컨테스트 얘기하셨습니다. 네. 이 3점 슛은 AD가 더 뛰어난 거죠. 왜냐면은 고베가 5번이라면 사실 AD는 4번에 네. 가까운 조금 더 이제 포지션 폭이 넓은 선수예요. 네. 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순수 이 골 밑에서의 수비만 또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네. 고베어가 더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올 시즌 고베어 경기당 슛 컨테스트 횟수 16.3회 리그 전체 2위입니다. 그리고 2점 슛 컨테스트 리그 전체 2위예요. 예? 그러니까 고베어 3점 라인까지 안 나갑니다. 네. 예, 안 나가요. 왜? 못 나가는 거겠죠. 이 선수의 역할은 에펠탑이에요. 네. 예, 골밑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굳이 AD처럼 3점 라인까지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아니 빨빨거리다니 그렇게 그런 조속한 표현을 쓸 겁니까? 에펠탑이 네. 개선문까지 걸어다니는 거 맞습니까? 움직이는 거 맞아요? 에펠탑은 에펠탑이 있어야 될 곳에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골밑입니다. 예, 페인트 좀 어느 슛 다 쳐버립니다. 그게 루디 고베어입니다. 예. 네. 반박하시겠습니까? 예, 자유의 여신상 얘기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네. 저는 그 어떤 동상, 뭐 에펠탑 이런 걸로 가면 말릴 것 같으니까. 예. 근데 보십시오. 지금 예. 현대농구는 그 굉장히 이동환 기자는 올드한 그 농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클래식한 농구에 대해서 예. 그 옛날 그 우리가 막 비판을 많이 하는 그 옛날 농구인 분들 특히 국내에 많이 계신 분들이 보면 클래식한 농구라면 정통 센터가 중요하다, 정통 포인트 가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 농구입니까? 막 달려야 돼. 트랜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포지션 파괴야. 그죠? 네. 그래서 심지어 정통 포인트 가드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비면 그냥 쏴야지. 왜? 수비가 강화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 수비는 안 그래야 되느냐? 수비도 그래야 되죠. 당연히. 아니, 골 밑에서만 박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석점으로 뻥뻥뻥 터지면 골 밑에서 버티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앤서니는 밖에까지 나와서 체크를 다 해준다고요. 네. 그러다가 로테이션 꼬이는 거죠. 수비 로테이션. 오버하면 안 돼. 빅맨은 안쪽에 있어야죠. 예? 아니 요즘에 정통 빅맨이 사실 기본적으로 NBA에서 각광을 받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받잖아요. 근데 그게 공격에만 적용이 되고 수비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네. 아니, 루디 고베어처럼. 네. 그러니까 이 좀 얘기를 하려면은 AD의 골밑 블럭과 루디 고베어 골밑 블럭 조금 스타일이 차이가 있는데 AD는 이제 말씀하신 3점 라인까지 막 돌아다니다가 네. 이제 반대편에서 골밑으로 들어오네? 네. 그러면 이제 쫓아가가지고 블록슛을 합니다. 체이싱 블록을 하죠. 굉장히 네. 좀 뒤늦은 행태죠. 다만 이제 워낙 점프력이 좋고, 네. 예? 민첩하다 뒤늦은 보니까, 행태. 예, 네, 네. 그렇다 보니까 통하는 거지. 네. 조금만 나이 먹어도 금방 그런 거는 운동 능력 이용한 수비는 하향세예요. 하지만 루디 고베어 팔 길이 짧아질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예? 팔 잘리시면서 표현이 좀 위험합니다만 팔은 죽을 때까지 그대로예요. 예? 팔이 짧아지겠어요? 윙스팬이 길긴 길더라. 루디 고베가 2m 36이고 그쵸. 앤서니가 2m 26이야. 그러니까. 나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2m 26이어서 야 이겼다 그랬는데 루디 고베 딱 보고 야 쟤를 개구리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AD의 어떤 골밑 블록 능력 고베어에 견줄만 합니다. 인정할게요. 되게 기특해요. 네, 하지만은 조금만 시간 지나도 운동 능력보다는 그 이제 영원히 줄지 않을 그 팔 길이로 수비하는 루디 고베어의 수비가
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AD의 수비력은 조금만 부상이 있으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예, 활동력 조금만 떨어지면 부상 때문에 그러면은 바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수비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습니다. 가족론이 계속 깔려 있잖아요. 뭐 하지 않으면 할 것이다. 뭐 하지 않으면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논쟁을 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올 시즌 과연 두 선수의 퍼포먼스가 수비 퍼포먼스가 누가 더 뛰어난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순수 개인의 수비 능력을 볼 때 이 팀 동료들의 도움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레이커스, 에이브레 브래들리나 켄타비우스, 칼들 포프 같은 좋은 수비수들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루디 고베어 특히 이 스윙맨 쪽에서 스윙맨 쪽에서 조 잉글스, 보그다노비치 같이 수비 그렇게 강하지 않은 백인 포워드들이 뻥뻥 뚫리는 고베들이 다 막아준단 말이에요. 하지만 AD는 브래들리가 빨빨거리면서 막아주고 앞에서 다 막아주는 거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블록만 톡 해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동료들의 도움 다 받는 거잖아요, AD. 아니, 동료들의 도움을 다 받는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수비 못하는 르브론 제임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번에 르브론이 MVP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좀 바뀌셨나 보네요, 몇 주 사이에. 그때고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르브론 카일 쿠즈마한테 지난 시즌에 수비 못한다고 막 이렇게 밀고 당기고 감정 섞인가 이거 밀어 당기고 막 그래서 근데 여전히 좀 활동력이 떨어져요. 그걸 누가 메웁니까? 앤서니 데이비스가 메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브론은 공격을 하고 앤서니 데이비스 공격까지 하는데 수비 오면은 사실 그 똥을 치워야 돼. 예? 그런 역할을 갖다가 앤서니 데이비스가 하고 기본적으로 게다가 외곽까지 나와가지고 그 체크를 갖다 다 해줘야 돼요. 올 시즌에 사실 LA 레이커스가 기본적으로 팀을 갖다 새롭게 만들면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이유 앤서니 데이비스 내외곽이었던 그런 그 수비력이 본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레이커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레이커스 올 시즌 수비 최고의 팀 중에 하나가 맞고 거기에 AD의 기여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올해 수비수 1순위 후보예요. 그것도 인정해요. 예, 인정하는데 원래 수비수죠. 예, 아닙니다. 예, 후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제가 거기에 또 딴지를 걸려고 하냐면 진짜 리그 최강의 수비수라면 자기가 어느 팀에 있든 팀 수비 베이스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맞죠, 그거는. 내가 어떤 감독 밑에 있든 어떤 전술 안에 있든 내가 있으니까 수비는 강해야 돼요. 하지만 AD 예전 보세요. 뉴올리언스 시절. 네. 예? 정말 리그 최악의 수비팀이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레이커스 와서 팀 수비가 안정이 됐어요. 이게 뭐냐? AD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팀이 수비가 강해지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AD가 있으면 무조건 수비가 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루디 고베어가 데뷔한 이래로 유타는 늘 수비가 강했어요. 이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그 설명을 해야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AD가 살짝 삐진 것도 있었었어 거기에서. 삐졌다고요? 네, 살짝 삐진. 누구한테요? 네? 누구한테요? 감독하고 구단한테. 네. 네. 그래서 트레이드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취재가 마지막에.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격하고 수비하고의 어떤 그 부담감이 함께 있을 때 그거를 정말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공격하고 수비의 부담감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나뉘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뉴올리언스에서의 시스템을 보면 앤서니 데이비스가 공격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많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수비에 그만큼 신경을 갖다 쓰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실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잔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두께가 좁기 때문에 넓지 않기 때문에 잔부상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공격을 뭐 예를 들어서 40.5초에서 때려넣는데 수비까지 그때 당시에 한다? 그거는 쉽지 않은 거였고 정말 쉽지 않은 거고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수비 능력을 앤서니 데이비스의 수비 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를 한다? 그건 정말 단견이죠. 요만한 단견. 네. 그리고 LA 레이커스 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레이커스 와가지고 르브론이 있기 때문에 공격에서 어떤 부담감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비는 갖다 탄탄하게 만들고 즉 LA 레이커스에 들어와서 그 앤서니 데이비스에 잠자고 있던 그런 수비의 DNA가 꿈틀꿈틀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네. 공격 때문에 수비 못할 거면 수비만 하든가요. 왜 공격까지 잘해가지고? 루디 고베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니 루디 고베요. 공격을 잘해요. 아 루디 고베가 공격을 잘한다고요? 네, 아니 이제 네. 꼭 득점을 해야 공격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루디 네. 고베어 실제로 이 스탯을 제가 굳이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루디 고베어가 올 시즌 리그 전체 스크린 어시스트 1위예요. 공격에서 고베어만큼 스크린으로 득점을 돕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 득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스크린을 하는 거지. AD도 꼭 득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AD는 하죠 기본적으로. AD가 드리블을 해요? 네, 르브론이 다 드리블하고 받아먹지. 아 받아먹는 게 있죠. 네. 그건 이제 르브론을 살려주기 위한 거고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풀리고 마지막 이제 클러치 타임에는 1대1로 미스매치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득점을 하기도 하죠. 물론 비율이 르브론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런 부분 있죠. 예. 네, 있지 않습니까? 공격 얘기하면은 사실 네. 무조건 고베가 밀리니까 그만 여기서 그따르륵 하고 예. 이거 도저히 못 던지겠네요. 예. 아무튼 좋을 수 있었는데. 네네네. 저는 수비적인 면은 솔직히 AD가 좀 현대적인 의미에서 뛰어난 수비수인 건 맞습니다. 더 뛰어난 수비수. 그러니까 고베어가 그동안 이제 뭐 뛰어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유타가 좀 고베를 마실 때 보면은 이것도 라임이 맞네요. 고베어 때문에 유타가 고베를 마실 때 보면은 이 3점 라인에 대한 수비가 고베어는 늘 쳐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유타가 그거를 이제 커버를 플레이오프에서는 잘 못하면서 좀 흔들린 게 맞는데 기본적으로 빅맨의 역할은 페인트 존으로 오는 어떤 움직임들을 다 차단하고 득점 자체를 봉쇄해야 된다. 이게 베이스예요.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사실 고베어 같은 센터는. 그러니까 포지션별로 이게 보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에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AD 같은 경우에는 4번이에요. 그 전형적인 4번. 3.5번에 가깝죠. 그러니까 3.5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그 3.5에 가까운 선수가 블록을 하는데 그 블록 때문에 사실 상대 팀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들어오지 못한다? 이 부분은 그 AD의 수비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드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최근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기본적으로 수비가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외곽 슛을 많이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급 에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임스 하든이나 웨스트브룩이나 뭐 이런 선수도 있지만 레너드나 뭐 이런 선수도 그렇고 르브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외곽에서 미스매치 1대1을 만들어서 단순한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그 미스매치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빅맨이 밖에서 나왔을 때 가드가 그냥 제껴버린다고요. 제껴버리고 쉽게 넣는다고요. 아니면 거기에 그 커버가 딱 들어왔을 때 외곽으로 빼주면서 코너에서 어떤 석점슛을 던지는 그런 공격 루트가 많은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딱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격 루트를 팀이 전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휴스턴하고 LA 레이커스하고 게임을 할 때 휴스턴이 한창 잘할 때 웨스트브룩이 한창 잘할 때 웨스트브룩이 MVP 모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 웨스트브룩이 심지어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미스매치로 제낀다. 그래서 넣는다. 그러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는 미스매치 1대1의 최강자예요. 리그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봐야 된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이제 웨스트브룩과의 매치업. 네. 휴스턴 그 센터 없이 카펠라 트레이드하고 첫 경기 네. 레이커스 대 휴스턴 경기 네. AD가 웨스트브룩 막았습니다. 네. 1대1 매치업이 됐어요. 네. 네. 웨스트브룩 때 완전 탈탈 털렸어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왜? 웨스트브룩이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아니 최고의 수비수는 다 막아야지. 예. 털리는 경기 있으면 됩니까? 아니 고베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고베어가 그럼 웨스트브룩이 그래 1대1 미스매치를 하면 고베어가 막을 수. 고베어는 그냥 막 앵클 브레이크 당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그런 장면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웨스트브룩의 그 미스매치는 사실은 리그 최강이다. 막히기 힘들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미스매치에서의 어떤 수비의 허점을 보강할 수 있는 최강의 카드는 앤서니 데이비스다. 루디 고베어는 아니다. 네. 왜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유타는 네. 애초에 미스매치를 안 만들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스위치를 최소화합니다. 고베어가 이제 2대2 수비를 할 때 스위치를 하기보다는 고베어는 이제 쳐져서 버티고 그 기존의 어떤 드리블러 마크맨이 뒷단에서라도 쫓아가는 식으로 수비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베어가 쳐져 있으니까 미드레인지에 공간이 많이 생기고 이 구역을 공략당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반대로 고베어가 쳐져 있고 거기 페인트 존 안에서는 거의 웬만한 걸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 페인트 존 득점은 거의 최소화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현대농구가 사실은 3점 슛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사실 진짜 현대농구의 정의는 페인트존 농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점 슛이 이제 뭐랄까요 시도가 많아진 것도 페인트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아 무슨 예.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그에서 정말 강했던 팀들 보면은 3점 슛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은 같이 따라와요 페인트존 득점.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사실은 3점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예, 리그 중간 뭐 이 정도예요. 근데 리그 서부 1위잖아요. 리그 전체 2위고 그게 페인트존에서 강력한 수비 혹은 득점을 구축하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농구는 달라지고 있어요. 분명히 3점 슛의 가치도 올라가고 전술적인 트렌드도 달라지고 경기도 굉장히 빨라지고 하지만 그 와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페인트존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랑 달라졌다고 하지만 90년대는 페인트존 득점과 수비를 포스트업 메인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돌파로 할 뿐이에요. 방법이 달라졌죠. 예, 방법만 달라요. 추가하는 건 페인트존입니다, 여전히. 이게 기반이 안 되면 아무리 3점 워싱턴처럼 많이 꽂아도 그냥 뒤집히고 지는 이런 팀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사실은 골든스테이트하고 예전 클리블랜드하고 챔프전 할 때.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그 호주의 누구죠? 앤드류 보것? 그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골든스테이트가 무너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페인트존을 지키는 수비. 페인트존 그러니까 농구의 메인은 페인트존 싸움이고 그걸 3점 슛이 도와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감 좋은 날에 뒤집어 버리기도 하는 건데 그 어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페인트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선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펠탑, 우리의 다보탑, 우리의 석가탑 루디 고베어예요. 코로나 걸린. 예? 아니 코로나랑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 그런 면에서 사실 루디 고베어는 최고의 수비수죠. 리그 진행을 막아버렸잖아요. 리그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이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페인트 존을 진짜 강력하게 지키는 거는 NBA가 리그 최고의 그 리그이기 때문에 석점 슛의 정확도도 가장 높고 그리고 외곽에서 석점 슛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페인트 존이 에서 공연 리바운드를 따낼 확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심리적인 영향도 받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악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페인트 존의 최강자라는 거가 최강자가 루디 고베어라는 것도 동의를 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앤서니 데이비스는 그런 부분에서 약하냐? 그 고베어하고 게임이 안 되냐? 게임이 안 될 정도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루디 고베어가 100점이라면 앤서니 데이비스는 몇 점 줄 수 있지만 90점, 95점, 95점까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석점에서의 그런 그 마이너스 5점의 어떤 부족분을 그런 외곽에서 메울 수 있는 그런 수비적인 강점이 없느냐?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계속 나오지만 보면 지금 루디 고베어 같은 경우에는 그 3점 슛 컨테스트 방어 횟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잡히지가 않아요. 왜냐면 횟수도 적기 때문에 그리고 다 뚫린 거야 그냥 내가 볼 때는. 아니 안 나가는 거예요. 뚫리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죠. 못 나가는 거지. 에펙탑이 뭐 이렇게 뒤뚱 해가지고 어떻게 언제 막 이게 슛을 훅 쏘는데. 근데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3점 슛 컨테스트 방어 횟수가 4.7로 리그 4위입니다. 빅맨이 참 줏대 없이 3점슛 라인까지 나가고 진짜 문제는. 잘난 것도 죄입니까? 잘난 것도 죄야? 예, 그만큼 그 수비의 어떤 활동폭이 굉장히 그 넓다고요. 고베어에 비해. 그거를 저는 마이너스 5점 정도, 펜트존에서의 열세 마이너스 5점 정도는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가 LA 들어오면서 지금 수비 능력이 완전 만개했지만 이전 뉴올리언스에서는 팀의 어떤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수비 능력을 못 보여줬다. 즉 고베어가 2년 연속 올해 수비수를 받은 거는 호랑이 없는 여우구로 해서 그냥 왕노릇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아무리 봐도 AD는 진짜 뛰어난 수비수 맞아요.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팀 성적에 지금 올 시즌 활약도까지 올해 수비수 강력한 1위 후보입니다. 하지만 전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무리 봐도 팀 동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에서는 자발 맥기 드와이트 하워드가 도와주죠. AD 3점 라인으로 주제도 모르고 나갈 때 드와이트 하워드와 맥기가 다 지켜주죠. 그리고 이제 나갔다가 돌아와서 골밑 수비할 때 밖에서 데니 그린, 칼델 포프 다 막아주죠. 에이브리 브래들리.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베어는 그런 도움을 못 받는 상황에서 눈물겹게 마치
거실을 지키는 거실에서 잠드는 우리 아버지들처럼 예? 골밑을 잠자코 지키는 거예요. 예? 그런 아버지의 모습 고베어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 인정합니다. 그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식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유 기자? 예? 아버지로서 동감 안 가세요? 동감해. 예. 진짜 힘들어. 거실에서 혼자 자려고. 힘들어. 예. 이런 눈물겨운 수비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 눈물 날 뻔했네요. 근데 우리가 항상 다짐을 하죠. 우리가 논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불편한 시선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구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맨날 울고, 맨날 우기고, 물론 나도 그래. 나도 그러는데, 맨날 뭐 감동의 쓰나미 뭐 이런 거, 그 인위적인, 그런 거 하는데, 그래요. 아버지는 좀 슬퍼요. 맞아요. 예, 그건 맞아요. 예. 그래요. 맞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건 인정을 안 하고, 인정해요. 그러니까, 고베어의 수비 부담이, 앤서니 데이비스보다는 팀 내 사정을 볼 때 훨씬 더 크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좀 지겹잖아. 2년 연속 했다고요, 벌써. 우리 불쌍한 앤서니는 지금 봐봐. 뭐 MVP도 르브론한테 줘야지. 공격 1옵션도 쟤한테 뺏겼지. 그리고 이제 공수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막 새롭게 이제 뉴올리언스 삐진 거 이제 만회하려고 새롭게 살라 그러는데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비 주자고요. 불쌍하니까. 그만큼 물론 이제 하워드도 도와주고 뭐 저런 메이키도 도와주고 외곽에서 뭐 데니 그린도 좋은 선수고 맞아요. 에블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보면 르브론이 팀을 참 잘 만들었어. 걔를. 르브론이 만들었다고. 르브론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 1기, 2기 뭐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교훈을 계속 얻나 봐요. 그러니까 이 팀이 정말 강해지고 단시간에 우승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 그거를 이제 하면서 수비를 진짜 좋은 점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쵸.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동환 기자의 그런 말은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 내 어떤 그 의존도 이런 부분들에서 앤서니 데이비스가 도움 받는 부분도 있어요. 내외곽에서. 그것도 내외곽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각은 하워드 맥기, 외곽은 그 에이브리 브래들리, 데니 그린. 좋아. 인정한다고요. 그 고베어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거 있어. 진짜 보그다노비치랑 누구야 그 잉글스 수비 더럽게 못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고베어가 더 뛰어난 수비수?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페인트존에서 했던 그런 부분 그리고 의존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베어가 굉장히 훌륭한 수비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탑 2는 맞아.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의 어떤 임팩트 그리고 레이커스가 서부에서 1위를 사실은 차지할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클리퍼스가 가능하고 뭐 이래서 덴버다 뭐 여러 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레이커스가 1위를 차지한 거는 그런 데이비스의 어떤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데이비스의 수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그 유타의 골밑을 우리는 아버지처럼 가장 지키는 그 고베어의 그러면 아버지 그만하라고요. 고베어의 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데이비스를 좀 인정하는 부분이라면 좀 그런 부분은 좀 진짜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고베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아까 이제 저희 디플렉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단순히 데이비스가 고베어보다 발이 빨라서 많이 나가고 뭐 슛 방해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로테이션 수비하는 와중에 상대의 어떤 공격 의도를 읽고 그리고 패스 길을 읽고 공을 자꾸 건드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스틸로 이어진다는 팀 스틸로 이어진다든지 혹은 단독 속공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활동력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공격적인 수비를 좀 더 해낼 줄 아는 수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베어는 진짜 수비적인 수비수라는 느낌이라면 AD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수비까지 겸할 수 있는 수비수다. 그러니까 좀 약간 다른 느낌? 요거 진짜 근데 AD 그런 부분에서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디플렉션이 현대농구에서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일단 그 기본적인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수비의 흐름을 알고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0% 동의를 하고 그 디플렉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 흐름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쵸. 실제적인 그 팀의 리더가 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저는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컨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 뭐 흐름에서 컨테스트 되게 그 트랜지션이 굉장히 한 팀이니까 그리고 속점의 어떤 라인도 그 공격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런 의미에서 컨테스트는 활동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 두 부분에서 사실은 뭐 앤서니 데이비스는 거의 최정상급이다. 단 고베어보다 못한 부분들 루디 고베어는 기본적으로 완전 엘리트 수비수예요. 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비에서의 어떤 르브론, 마이클 조단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잘하는 선수야. 너무 잘하는 선수야, 기본적으로. 네. 그 신체 조건이라든가 또는 골 밑에서도 수비 능력 또 2대2를 했을 때 상대 2대2가 나왔을 때 그 볼 핸들러와 그 돌아가는 어떤 그 공격수 사이에서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자리 잡는 그런 어떤 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정상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단, 최근에 고베어의 어떤 그 수비 능력이 리그 정상급이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육박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냐, 좀 세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다시 가능하면 솔직히 AD 우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는 반박 불가. 예, 그러니까 왜냐면 AD는 시즌 중에도 아까 뭐 웨스트브룩 마크도 말씀하셨지만은 카와이 레너드를 직접 1대1로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마크맨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외가 마음대로 오갈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반면 골 밑에서의 어떤 진짜 압도적인 뭐 존재감이랄까요? 그런 서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주눅들게 하는 그런 존재감은 솔직히 좀 고베어. 고베어죠. 사실, 예, 단연 고베어죠. 예, 근데 사실 뭐 AD가 골 밑에 있다가 뭐 수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존재감은 고베어.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그 이루는 건 언제 유타로 시즌 최고의 수비수 NBA 루디 고베어냐, 앤서니 데이비스냐 여기 가지고 열띠게 한번 논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